안녕하세요. 두잇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오늘은 7장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배열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배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는 배열의 기능을 구현한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고요. 배열을 쓰다 보면 우리가 배열을 직접 생성해서 쓰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불편한 일들을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라는 건 JDK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인데 우리가 이 어레이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배열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공학이나 뭐 전자계산 이런 학문을 전공을 하면 자료구조라는 수업을 배웁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 자료구조에서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열은 어떤 자료구조를 얘기를 하냐면 동일한 자료가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있는 자료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를 할 건데 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형이에요. 동일한 자료형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있느냐? 차례차례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배열을 그럼 언제 쓰냐라고 보면, 제가 세제 때도 설명을 했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학교에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10명의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10명의 학생에 대한 학번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학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변수로 선언을 하겠죠. 그죠?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면 각각 하나씩 선언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스튜던트 id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총 10명인 거예요. 10명이면 내가 스튜던트 ID1, 스튜던트 ID2 해서 쭉쭉쭉쭉 해서 땡땡땡땡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ID10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총 모두 다 인트다 라고 하면 인티저 10개를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을 각각 이 변수를 선언한 변수 혹시라도 여기다 또 오터라도 생기면 그죠? 내가 t를 하나 빼먹었다라든가 i를 소문자라고 썼다든가 물론 이클립스에서 그런 컴파일러 오류는 다 잡아주지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이제 배열이라는 거를 쓰는데 배열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죠? 이게 인트면 인트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그죠? 네,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인티저가 요게 하나가 4바이트예요. 그래서 이게 총 몇 개가 잡히냐면 10개를 이렇게 잡아주는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메모리 상에 이렇게 그 연속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바에서는 이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C 언어 같은 경우에 이 메모리를 직접 찍어보면 딱딱 4바이트씩 떨어져서 메모리가 잡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도 연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거, 그 다음 번째 거, 그 다음 번째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연속되어 있는 자료 구조. 이거를 우리가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을 더 얘기를 드리면, 10개라고 했죠. 제가 이제 10개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100개짜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배열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length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뭐 10개짜리의 배열을 내가 만들었는데, 10개를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개, 뭐 3개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사용하는 요만큼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요거를 이제 크기라고 할 겁니다. 사이즈. 뭐, 책에 따라서는 요거를 사이즈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요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 요렇게 해서 제가 10개짜리를 만들었다, 그냥 5개짜리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죠. 자, 인티저 5개짜리를 만들었으면 이게 총 몇 바이트입니까? 20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이게 하나가 4바이트니까 배열의 순서는 무조건 0번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에 있는, 맨 처음에 있는 배열을 0번째,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얘를 네 번째라고 합니다. 자, 이 배열의 랭스. 자, 이 배열의 길이가 지금 몇이에요? 5지요? 5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배열의 길이가 5일 때, 이 배열이 가질 수 있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요 번지수를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인덱스의 범위는 0부터 4가 됩니다. 자, 만약에 배열의 길이가 n개라고 하면 0부터 n-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얘기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요소가 0번째 요소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배열의 사이즈가 n개일 때는 배열의 순차적으로 배열의 순서는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배열은 쓰실 때 먼저 몇 개를 쓸지를 선언하고, 이거를 배열을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배열을 몇 개를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썸개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내가 만약 10개를 쓰겠다 하면 10개짜리, 100개를 쓰겠다 100개짜리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만큼의 메모리가 잡혀요. 그러니까 인티저 10개짜리 하면 40바이트가 잡히고, 인티저 100개짜리 그럼 400바이트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고정된 길이, 그래서 픽스드 랭스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열은 정확히 고정 길이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은 쓰실 때 중간에 자료가 비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B 요거를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면 얘가 지워지겠죠. 그죠? 자, B를 제가 생략을 하면 B가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죠? B가 이렇게 지워진다고 해서 이 B가 있던 이 위치를, 아이고, 겁니다.
자, 얘가 B가 있던 이 위치를 비워둬서는 안 돼요. 비워둬서는 안 되고, 이렇게 배열해서 이렇게 그 자료의 위치가 생략이 되면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얘를 없애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배열은 fixed length이고 그 다음에 연속된 자료 구조예요. 연속된 자료 구조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예, 요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썼는데 A, B, C 여기다 D를 넣고 여기다 E를 넣고 A, B, C, D, E, F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배열이 꽉 찼죠. 근데 제가 여기다 G를 하나 더 넣고 싶다라고 했는데 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배열은 처음에 딱 선언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죠. 뭐 10개면 10개짜리, 5개면 5개짜리 이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가능한 공간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새로운 배열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에 5개짜리였다. 그러면 뭐 10개짜리 이렇게 뻥튀기해서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쭉 다시 이제 복사를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배열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요 내용 이제 뭐 자료구조책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바에서 이제 배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저랑 같이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선언을 하면 동일한 자료형에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변수로 각각 선언해서 관리를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변수 관리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를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열이라는 애를 사용합니다. 자바에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형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꺽쇠가 배열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new 한 다음에 자료형을 동일하게 쓰시고 몇 개를 쓸 건지를 선언하시면 돼요. 이걸 빈칸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몇 개를 쓸 건지를 정확하게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꺽쇠를 앞에다 이제 자료용 다음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배열 이름 다음에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요거를 쓸 겁니다. 요런 방식으로.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자료형의 의미로 배열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열의 길이가 10개일 때 이제 인티저 10개를 선언했다. 위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총 40바이트의 배열이 생성된다. 크기의 메모리가 생성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같이 코딩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6장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컨트롤 N 하시고 자바 하면 자바 프로젝트가 있죠. 우리는 이제 챕터 7 벌써 7장이 됐네요. 그 다음에 피니시 하시면 모듈은 안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만들까요? 어레이라고 만들고 요 밑에다가 배열에 관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하셔서 어레이 테스트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보시고 int 그래서 number 한 다음에 new 하고 int 한 다음에 몇 개짜리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이 노란 줄을 물어보시는데 이건 경고의 의미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경고는 이 변수를 선언하고 지금 쓴 적이 없다 라기 때문에 난 경고입니다. 오류는 아니에요.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으시고 자,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했죠? 앞뒤로 쓰셔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쓰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10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40바이트가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하셨을 때 초기화를 하시게 되는데, 초기화는 배열의 값을 이제 처음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수도 equal 10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 이렇게 바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initialize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배열도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도 초기화를 하는데, 배열을 초기화 하실 때는 여기다가 숫자를 쓰시면 안 돼요. 숫자를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초기화하고 싶은 값을 꺽쇠를 쓰시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배열이 0, 1, 2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3개가 생성이 되고 그게 초기화가 됐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속성 중에 length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제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런을 해보면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초기화한 개수만큼 배열의 길이가 잡힌 거예요. 여기다 숫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예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인티저 3개가 잡혔다. 그리고 걔네들은 0, 1, 2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많이 쓰는 그런 코딩 모습은 아닌데, 자바는 new 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라고 해서 여기다 3개 숫자를 쓰시는 거는 오류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초기화되는 데이터만큼 메모리가 잡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만 하고, 이 선언할 때는 몇 개인지를 하셔야 되죠? 3개. 자, 그래서 new를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new 하시고 3개를 썼다 라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각각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numbers 이미 생겼죠? 그래서 0번째에다가 1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아시죠? 요 꺽쇠에서 이렇게 해서 0이라고 쓰면 배열, 넘버스라는 배열의 첫 번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1, 2, 3 1, 2, 3이라고 이렇게 넣었죠? 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폼은 지금 배열에 지금 몇 개가 있냐면 0, 1, 2, 3개가 있죠. 폼은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i는 0부터 i가 이제 0, 1, 2 지금 3개가 있죠. 그래서 3보다 작다라고 쓰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상수를 바로 쓰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랬죠. numbers.length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여기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i 뿔뿔 한 다음에 numbers의 i번째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죠. 지금 제가 집어넣은 게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 중에 여기서는 배열이다 라고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얘를 배열이다, 배열 타입이다 라고만 선언을 하고 new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numbers equal new int 이렇게 하면 오류가 안 나죠. 그죠? 먼저 numbers라는 배열 타입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생성을 해줬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같이 초기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역시 숫자는 생략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거는 안 돼요. 아까 바로 옆에서 같은 스테이트먼트에서 초기화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타입만 선언하고 배열 변수만 선언하고 나중에 밑에서 new 할 때는 new 하고 나서 초기화를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행해 보시면 요거는 new.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개수를 생략하고 초기화를 하는데 개수를 넣으면 안 되고 개수를 직접 new 부문도 생략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초기화 안 하고 (10개의) 스튜던트 아이디 40바이트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지금 스튜던트 아이디가 0번째부터 9번째까지 쭉 잡힐 거 아니에요. 이 값들은 다 뭘로 채워지냐면 초기 값으로 채워지는데 인티저인 경우에는 0, 더블인 경우에는 0.0, 그 다음에 이따가 객체 배열을 만들 텐데 객체 배열인 경우에는 널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한번 출력을 해보면 10개면 너무 많으니까 5개만 할게요. 스튜던트 아이디 i번째 이렇게 해서 런 해보면 0으로 초기화가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더블이 되면 그죠? 더블 5개 하면 0.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 꺽쇠를 이제 그 대괄호죠? 근데 이제 꺽쇠라고 많이 하는데 인덱스 연산자, 첨자 연산자라고 하고요. 배열의 위치를 지정해서 자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배열의 순서는 0부터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n개의 배열은 0부터 n-1 위치까지 자료가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개의 숫자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럼 총 1, 2, 3, 4, 5, 6, 7, 8, 90 그럼 배열은 10개가 잡혔을 것이고 그러면 인덱스를 보면 0부터 9번 인덱스까지 이제 생성이 됐고요. 요 안에 자료는 어떻게 들어갔냐?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배열이다.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이제 랭스 했죠?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책에 한 걸음 더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3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1, 2, 3이라고 초기화를 했단 말이죠. 그럼 0, 1, 2, 3이에요. 1, 2, 0, 1, 2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쓸 때 얘가 총 3개인데 배열의 랭스 값은 3이에요. 근데 0, 1, 2까지 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런 하면 1, 2, 3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랑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1, 2, 3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걸 선호를 하냐? 이걸 더 선호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총 3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3개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를 쓰는 것보다는 작다라고 쓰는 게 더 가독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이 10개짜리가 있는데 10개짜리 배열에서 뭐 포문을 돌린다라고 하면 0부터 10보다 작다라고 쓰지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잘 쓰지 않아요. 네, 요거는 이제 코딩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부분인데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죠. 0부터 9번까지 인덱스가 있는데 위치가 0부터 9번인데 왜 0부터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지 10보다 작다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얘가
10개라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것보다 넘버스의 랭스라고 쓰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3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길이와 유한 요소 값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 부분인데, 총 5개의 배열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의 요소에다가 값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랭스까지 내가 출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 0.0으로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0번째는 10.0, 첫 번째는 20.0, 두 번째는 30.0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요거를 잠깐 예제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클래스 어레이 테스트 2 메인 넣으시고 이씨 더블 뭐 5개 할까요? 5개 하고, 그 다음에 넘 제로 10.0 근데 이게 이제 하시고 넘의 i번째 거를 자, 위에 제가 이거를 계속 더블로 할게요. 토탈 0.0 이렇게 하고요. 계속 더해줘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토탈을 찍어 보면 이거는 60.0이 나와요. 그죠? 왜냐면 얘 10하고 20하고 30하고 0.0, 0.0 이렇게 더하면 지금 총 5개인데 0, 1, 2까지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3, 4에는 0.0이 들어가 있죠. 다 더하면 당연히 60.0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런 해보면 0이 나오죠. 그죠? 네. 이게 다 곱한 값이 아니고,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출력을 해보면 알죠? 여기 보면 요거랑 좀 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구별해서 보면, 자, 여기까지 보면 30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0.0, 0.0 얘네는 넘3, 넘4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곱하게 되면 0이 곱해지니까 토탈은 0이 돼버리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유효한 개수만큼 곱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는 랭스만큼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의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얘기한 설명한 내용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는 유효한 개수를 다시 따로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하나씩 더할 때마다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증가하면 이게 1개 들어갔고 2개 들어갔고 3개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체 사이즈가 3이니까 사이즈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0을 하면 잠시만요. 여기 0으로 해서 그렇죠. 이건 1로 할게요. 1. 그 다음에 요거를 0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6000. 이걸 랭스로 하면 1로 해도 안 나옵니다. 0. 랭스로 하면 1로 해도 여기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사이즈. 이게 지금 요 유효한 개수만큼만 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6000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해서 쓰실 때 가끔 이런 실수를 하시거든요. 이게 랭스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랭스를 가지고 계속 쓰시다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잠깐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지금 인티저랑 더블까지 봤는데 캐릭터 배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26개짜리 알파벳이 있다. 여기다가 A부터 Z까지 다 넣어봐라. 요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근데 우리가 알파벳도 내부적으로는 다 정수라고 얘기를 했고 0부터 I가 알파벳의 랭스까지 돌면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I 뿔뿔 하시고 알파벳의 I 번째에다가 이제 뭐를 넣을 거냐면 ch라는 값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ch가 처음에 얼마냐면 이게 65예요. 그죠? 라지 A가 65인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B를 넣어야겠죠. B를 넣으셔야 하려면 ch 값이 증가하면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26개를 쭉 넣고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잘 들어갔는지. 뭐 저기 위에서 같이 출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서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알파벳의 I 번째. 그러면 여기 A부터 Z까지 쭉 들어갔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배열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문자 배열을 우리가 이제 쓰는 게 나중에 문자열이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스트링. 이렇게 해서 쓰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링이라는 게 우리 많이 써봤죠. 지금까지. 네, 자바 클래스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 내용은요. 제가 일단 배열이 무엇인지라고 이제 배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인티저 배열, 그 다음에 실수 배열, 그 다음에 문자 배열까지. 근데 지금 이거는 다 기본 자료형이에요. 기본 자료형이고 우리는 이제 그걸 안 써봤어요. 객체 자료형. 스트링 어레이에 대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의 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안 써봤거든요. 네, 객체 어레이는 이런 기본 자료형의 배열하고 사용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 배열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객체 배열은 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